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사요. 당사가 아니라 민주연구원 안에 있는 한 근무자의 사무 공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침탈당했습니다.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까지 진입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검찰의 기습적인 야당 당사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 야당을 압살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대통령은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법 침투하게 사과하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도 민주당 관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이 민주당사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다시 민주당사를 찾았습니다. 민주연구원 원장실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측 주장 조금 전에 들어보셨죠? 사전에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 압수수색하러 왔다는 이야기도 없이 출근하는 민주당 당직자들과 함께 출근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왔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요. 오전 11시 반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서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11시 10분쯤 민주당 당사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목에서 목소리가 울컥했던 걸까요?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뒤돌아가면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전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복귀왕 전 국회의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귀왕 전 의원님, 민주당 상황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일 전에 그 침탈 시도에 앞서서 그 당시에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 불과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사무실은 개인 단독 사무실이 아니고 공용 사무실이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임명된 이후로 그 민주연구원에 출근한 것이 3번밖에 없었고 약 1시간 정도 3차례 회의한 것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김용 씨가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민주연구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소상하게 설명을 다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용 씨를 빌미로 해서 민주당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또다시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직원들 틈에 끼어서 민주연구원으로 들어와서 현재는 그 변호사 입회화에 그 자료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기 중인 것인 거거든요. 이것에 네. 대해서 이제 당에서는 그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완벽하게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이재명 대표 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인이 대표일 때 그리고 본인과 관계된 어떤 일로 해서 야당 당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이런 현장에서 대표로서 정말로 심정은 어떻겠는가라고 저는 그 심정에 공감이 충분히 되는데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검찰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SBS 현장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오후 1시 58분쯤에 김용 부원장 측 변호사가 민주당사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민주당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일부 기자가 김용 부원장 측 변호사 아닙니까? 압수수색 참관하러 오셨습니까? 협조하십니까? 이렇게 3개의 질문을 던졌더니 모두 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들어가면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협의가 시작됐다. 이런 현장 기자의 전언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복귀왕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 법조인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과합니다.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하겠다는 걸 침탈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뭐 법원에서 민주당 당사를 뭐 뺏는 것도 아니고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영장이 나왔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법원이 좀 너무 영장을 쉽게 내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제1야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이걸 좀 희화화시키고 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주범은 가장 큰 자책골은 주철현 의원의 발언이었다고 봐요. 지금 가봐야 이미 다 치웠을 거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어떤 극단적이고 영화 같은 대립 그 상황을 굉장히 그냥 우습게 만들어버린 역할을 주철현 의원이 했다. 첫 번째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서 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그분이 검사장 굉장히 고위 검사 출신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자료 안 남았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검사 입장에서 믿고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굉장히 강한 레토릭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탄압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측근의 비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저런 대치 상황 자체가 국민들께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그 건네진 정치 자금이 실제하는지, 실제한다면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 진짜로 사용됐는지 이 부분 밝혀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대치 상황 사실상 오래가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명분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1차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이 되고 나서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드리긴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이거 법원에 다시 영장을 발부받고 나간 겁니까? 아마 5일 정도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영장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 아마 그 기간 낼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10일, 뭐 이렇게 일주일 정도 주기 때문에 예. 그 영장은 이제 재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장 자체가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이제 정치안법 위반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는요. 본인의 집,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본인이 근무한 직장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당연히
압수수색할 때 이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근무한 지 뭐 3일밖 아니 8일밖에 되지 않았고 머문 시간이 이제 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부원장실에 어떻든 간에 뭐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본인의 책상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변호사님 잠시만요. 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방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식적으로 중앙지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작했습니다. 영장을 제시한 후에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방금 전에 알렸다고 합니다. 네, 뭐 영장 뭐 당연히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민주당이 응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뭐 아니 응하지 않을 이유가 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침탈이라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저지했었고 오늘도 막았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당사 또는 야당, 여당 이런 데 압수수색할 때는 반드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지난번에 또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이걸 물리적으로 막고 뭘 던지고 하는 것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여운을 남겼어요. 범죄다. 그렇죠.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면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잘못하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아까 그 박성준 대변인 이야기는 뭐 누구니도 얘기 않고 뭐 제시도 안 했고 고지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과정에 대해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금 사실은 야당의 당사와 관련된 걸 압수수색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요. 지난번에는 당사 입구에서 자 압수수색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일단 당사는 그냥 들어왔다는 거죠. 출근하는 그 대열에 합류를 해서 출근하는 것처럼 해서 그러면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그 앞에 가서 거기서 영장을 꺼내서 자 저희가 이러저러한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이겁니다. 지금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까? 그 장소 앞에서 전혀 하자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제 압수수색을 할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지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이제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사 꼭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자,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 이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복경 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협박인 거죠. 협박입니까? 네, 협박인 거죠. 과거에 2006년도에 그 한나라 당사에 대한 검찰의 그 어떤 그 당시에 홍성군수 공천 과정에서 비리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뭐 당원 명부를 달라라고 해서 임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검찰에서는 중앙당사로 찾아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해서 막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충남도당으로 자료를 내려보내서 충남도당에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를 압수수색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겠죠? 도당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영장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형태로 해서 결론이 났는데 결국은 중앙당사는 안 간 거죠. 그것이 일종의 정치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도당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만약에 또 그 법원에서도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 불과 열흘도 채 안 됐고 그리고 근무한 게 한 3시간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굳이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그때 못 내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전후의 사정을 봐서 저는 한 번에 시도를 했으면 그다음에 오늘까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이 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계획이 돼 있는데 검찰의 이런 행위가 정치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정무적인 일정조율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정치적인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판단도 함께 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조로 갈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시점을 정해서 이렇게 민주당사를 다시 또 오늘 방문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라고 했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뭔가 뭐 찔리는 것 있는 거 아니냐, 구린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의 오해를 털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임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컴퓨터가 김용 부원장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그동안에 그 공동 부원장들이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의 주요 자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 검찰과 변호인들이 봐서 그 김용과 관련된 그 자료들을 못 보게 하거나 혹은 뭐 보더라도 유출이 되지 않게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압수수색은 시작됐다고 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국정감사 오전에는 모두 민주당이 안 들어갔습니다. 국정감사 참여를 일단 보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후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국정감사 다시 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과연 참석할지, 참석해서 민주당이 항의하는 뜻을 어떻게 표현할지 아니면 아예 참석하지 않을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내일 오전 중에 결정하겠다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상 내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아마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는 두 가지죠. 대통령의 특검 수용 그리고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대한 사과. 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대통령의 뉴욕 발언, 뭐 비속어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사과 안 하면 시정연설 우리 안 받겠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시정연설에 대해서 비토 의사를 밝히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 자체가 어떤 뭐랄까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정치 탄압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불거져 있었던 대장동과 관련한 비리 수사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사과하고 말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빌미를 삼아서 대통령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대통령도 잘 말씀하셨지만 시정연설이라는 게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대통령이 예산안을 내면서 다음 한 해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가가지고 그 국정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는 약간 의무에 가까운 자리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특검을 받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정연설이라는 제도를 둔 취지에도 아예 안 맞아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건 그리고 애초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가 문제인 건데 이걸 갖고 대통령한테 받아라 말아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좀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좀 틀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내일 어떻게 할지는 내일 오전 중에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과 관련해서 요구한 내용 중에 특검, 대장동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 이 요구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자신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을 하나 수정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 말씀드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 언제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그 당시에 그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것 때문에 피의자 한 명이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왔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인데 결국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문제는 당시 수사검사들의 비리를 파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부담스러움 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돼서 사실상 대장동 사업에 그 참 종잣돈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시작이 그쪽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움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검사의 어떤 검찰의 수사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충성하고 지나치게 실적 내기 하고 우선은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보자라는 것 중심으로만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 중심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그리고 좀 더 분명 내용을 더 깊이 팔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수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피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지금 현재 검찰에게는 저 수사를 믿고 맡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수사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연히 특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과거 대선 전에 특검을 그렇게 주장했으면 국민의힘의 불리한 부분에 대한 특검 빼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이 당당하다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정한다. 이런 정말 그 버르장머리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 정치권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본인들이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하자라고 했던 것은 본인들도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정한 겁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의 그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권의 갑론을박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전 의원님 민주당 패널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아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방송을 보셨으면 특검 약속을 정치권이 지켜야 한다.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서 도대체 특검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이 자리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를 보면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처음에 여당이 거부하다가 어떠한 정치적 계기가 불거지면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을 해서 특검이 도입되곤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2달이 넘는 시간이 2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당대표 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왜 특검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다가 이번에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나서 특검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정성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 여당은 뭐 당연히 반대할 가능성이 큰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까요?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 측근이 구속되니까는 특검하자고 얘기를 하지? 저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제 질문이 혹시 뭐 너무 과한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쌍특검 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본부장 비리와 관련된 것과 대장동 또 저축은행까지 다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었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실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권은 대선 때 했던 얘기 다 없던 걸로 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참 정치권의 습성은 안 바뀌는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건 아닙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 때 이루어졌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선거 끝나고 나면 협치 차원에서라도 사실 최소화시키고 서로 무마시켜주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정치 행태들이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 속에서 민주당에서도 그 특검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 혹시 불리하니까 국면 어떤 전환용 위기 모면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것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이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민주당에 대한 뒤늦은 특검 제안에 대해서 비판은 비판대로 하시고 그리고 특검은 특검대로 수용하는 것이 저는 국민 정서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 얘기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경선 당시 토론 보면 대선 과정에서 토론을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당히 강하게 특검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불쾌한 표정으로 이거 보세요. 네. 이거 수사만 하면 바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게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토론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특검 얘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꼭 특검을 해야 할까? 그래서 아마 거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검 얘기가 저는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특검 얘기 던지고 나서 바로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요. 지금까지 특검이 보통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돼요. 뭐 정치권의 압력도 있고 뭐 해고 이거 공정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수사를 원하는 쪽에서 이거 특검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제안한 거는 그 공식 두 개가 다 깨졌어요. 첫 번째로 수사가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죠.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고 무슨 메모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간 끌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쪽에서 특검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 진행을 좀 늦춰야 되는 쪽에서 우리 특검합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적절하게 얘기했지만 수사기가 쇼핑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뭐 유동규가 회유됐을 거다, 이거 수사가 조작이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회유의 내용, 조작의 내용,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수사하니까 잘못됐다라는 주장 말고는 제대로 된 주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 주장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호응을 저는 얻지 못할 거다. 저는 이미 김용 부원장 구속되면서부터 특검 진행의 정당성은 다 상실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